저는 민주평화당 전당대회 대표 출마자 정동영입니다. 오늘 저를 지지하는 전국의 지역위원장님들, 또 당의 핵심 지도자분들이 함께하겠습니다. 정동영이가 당대표가 되면 민주평화당을 어떻게 개혁하고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해 주신 분들 잠깐 소개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조직위원장이면서 영등포 지역위원장인 김종구 위원장입니다. 고맙습니다. 토봉의 손동호 위원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양천의 안동혁 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광진의 임동순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북갑의 박춘림 위원장 계셨습니다. 서초의 이채현 위원장 계셨습니다. 동작갑의 한성숙 위원장 계셨습니다. 강동구의 장성배 위원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포갑의 홍성문 위원장입니다. 캠프 대변인을 맡고 계십니다. 소초갑의 박찬선 위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김포을의 박채순 위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용인을의 유영욱 위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도봉갑의 최동환 위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서대문의 이연기 위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의 김도현 위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부평의 곽영기 전 청장님,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인천시당 위원장인 허영 위원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송기 또 인천시당의 신보위원장님, 김영숙 경기도 여성위원장님, 박은정 경기도 여성부위원장님, 진현주 정동영 팬클럽 회장님, 권호성 정치학 박사, 양영두 민주평화당 통일위원장, 조순형 서초 위원장님, 이렇게 30여 분이 함께 오늘 하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두 파트인데요. 하나는 민주평화당 재창조 선언이고, 또 하나는 민주평화당의 정책 공약입니다. 민주당 재창조 선언은 거대 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 공약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14일 지난 토요일 날 광주 금남로에서 약 700~800명의 광주 전남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진보적 민생주의 노선으로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겠다, 민생정치를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구체적인 강론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겠습니다. 촛불 시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거였습니다. 촛불이 만들어낸 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남북의 전쟁 위기를 걷어내고 평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데는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의 평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민주화입니다. 최저임금과 경제민주화는 두 바퀴로 굴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작년에 16%, 이번에 10%, 10.9% 최저임금 인상에만 관심을 쏟았을 뿐, 최저임금과 짝을 이루어야 하는 납품 단가 후려치기, 근절, 재벌개혁 입법, 가맹점 본사의 갑질 행태 근절, 가맹점 사업법 개정,
그리고 공정거래법 개정 등 또 천정부지로 오르는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임대료 상한제, 그리고 임대차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연장, 현재로서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10년까지, 일본은 30년 동안 보호합니다. 건물의 임대를 들어가면 일단 임차인은 약자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쫓아낼 수가 없도록 이렇게 임차인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서 일본에 가면 100년 가게가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새벽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해도 결국 건물주가 어느 날 나가라고 하면 시설비,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현대판 소작제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 시대에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자유전 원칙이 헌법적 가치였듯이 이제 우리 국민의 30%가 종사하고 있는 이 자영업에서 임대료와 그리고 임차인의 그 약자성,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고, 여기에 민주평화당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지난 70년간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화에서 한 표만 많아도 권력을 독점하는,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지방 단체장 선거든 의원 선거든 이런 승자 독식 제도는 한국 사회를 양극화로 몰고 갔습니다. 이제 힘없고 돈 없고 목소리 약한 사람들이 국회에 대표를 내보낼 수 있는 다당제 구도를 만드는 것이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가장 확실한 대답입니다. 올 12월 말까지 민주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는데 당의 명운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다당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 민주평화당의 활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 정치의 근본적 개혁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 연장에서 국민의 삶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정동영이 대표가 되면 최우선적으로 이 선거제도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당의 민주평화정책연구원을 선거제도 개혁연구소로 개편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연구소로 만들어서 여기에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청년, 지식인, 시민사회, 소수 정당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전진기지로 만들어 낼 것을 약속합니다. 두 번째, 한반도 평화체제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당 이름 안에 노선이 들어있습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 또 하나는 더 많은 평화입니다. 이제 4.27 판문점 선언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가고자 하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초당적으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의 영구 평화와 평화체제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하고 민주평화당이 그 엔진이 되겠다는 것을 다짐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민주평화당과 함께 개성공단 방문을 즉각 추진하겠습니다. 개성공단에는 우리 국내 기업인들의 사유재산이 잠겨 있습니다. 이것은 국적이 막은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최대의 국정농단 적폐 사례로서 개성공단이 막혀 있습니다. 이 정부는 지금 미국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자체를 규제하고 막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만든 주역으로서 개성공단 기업 대표자들과 개성공단 방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은 국회에서 당연히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정부는 이 비준 동의 받는 절차 자체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눈치를 너무 봅니다. 자, 이제 이 정부가 보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판문점 평화선언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선도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분권형 개헌안을 민주평화당이 선도해서 국회 개헌안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여야가 국회가 합의한다면 권력구조 분산, 권력구조 개편, 분권형 대통령제에 양보할 의사가 있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개헌안 제출은 그냥 그것이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촛불 시민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이를 받들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개헌의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는 국회의원 10명이 모이면 입법 발의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은 법안을 낼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사정하고 청원하는 청원권이 있을 뿐입니다. 청원권이 아니라 일정한 숫자의 국민이 서명하면 국회에서 이것을 입법 발의로 간주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발안제도, 국민의 법안 제출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그런 개헌안을 민주평화당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분권형 개헌, 이런 새로운 정치 질서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민생개혁, 경제민주화 추진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각적으로 당내에 거당적으로 민생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산하에 갑질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전국의 갑으로부터의 횡포에 눈물 흘리는 많은 시민들의 고발을 접수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창구로서 민주평화당을 개편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은 현장으로 달려가서 눈물 흘리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겠습니다. 가서 그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법을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정부의 시행령을 바꿀 것은 바꾸고 전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의뢰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카드 수수료 인하, 가맹점 본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 납품 단가 후려치기 근절에 앞장서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정당 민주평화당으로 당을 이끌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보적 민생주의란 바로 위와 같은 일을 실천하는 정당을 이루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당의 혁신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청년 정당으로 키우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정당으로 키우겠습니다. 전국의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300명의 청년 지도자를 양성하겠습니다. 당의 청년 아카데미를 설치해서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이 나라의 주역이 될 한국 정치의 주역을 양성하는 데 당의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년 여성을 다가오는 총선의 비례대표 후보 상위 순번에 전진 배치하겠습니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원 출신 정치인들을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내에 지금 당원이 10만 명에 미달합니다만 20만 당원으로 조직을 확충하는데 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제일 큰 원칙은 당원 주권 시대의 개막입니다. 민주평화당의 당원 1조에는 민주평화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 위의 글자일 뿐입니다. 이것을 명실상부하게 실천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를 당원들이 선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정비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권력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과 노선도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비정규직, 가맹점 연합회 등 분야별 조직들과 정책 연대를 통하고 그분들을 정책 당원으로 모시는 일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장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땀과 눈물도 현장에 있습니다. 민생 현장의 문제를 제일 먼저 달려가는 정당이 민주평화당. 제일 먼저 달려가서 함께 울고 함께 고통을 받으며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내는 하방정당, 현장정당의 모습을 실천하겠습니다. 거듭 자영업자의 눈물, 중소기업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모든 훌륭한 후보들이 나와 계십니다. 함께 노력해서 당의 단합과 화합을 만들고 이 당의 통합된 힘을 가지고 특히 민주평화당의 현역 의원 17분은 한 분 한 분이 다 맹장입니다. 원내에서 17명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팀을 이루고 원외에서 100명의 지구당 위원장이 또 똘똘 뭉쳐서 하나의 팀을 이룬다면 위풍당당한 전국정당 민주평화당의 모습을 갖추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동영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